쉬운 말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네 꿈을 쫓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건 저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 꿈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재능이나 관심이 나한테 있는지 나한테 먼저 물어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작업이 사실은 제일 어렵죠. 다들 대학생분들 고민하시는 거 보면 뭐가 하고 싶은데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뭐 학생분들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나 그 고민은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누구든 그 과정을 치열하게 겪어내야만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야만 실패를 했을 때도 그래도 후회 없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왜 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나영석 PD님의 인생 상담소 느낌이 나고 있는데 저도 완전 공감을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해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진짜 좋아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은 스스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뭐 대회를 많이 나가라고 전 조언을 많이 해요. 대학생 친구들이 언니 막 뭐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볼까요? 뭐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공모전에 뭐 나가보세요. 뭐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영상도 많이 만들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거. 내가 만약에 대회에서 저도 모든 대회에서 상을 받지는 않거든요. 어떤 대회는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대회는 상도 받고 하는데 그렇게 뭔가 해나갈 때 내가 거기서 좀 재미를 느끼고 있으면 재미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혹시나 뭔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같이 좀 이끌어 나갈 좀 계속 해나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오네요. PD들 중에 일본 대학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는 무슨 얘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PD님들 중에 일본 대학 출신이 계시냐? 모르겠어요. 그쵸, 나영석 PD님이 대학을 다 아시진 않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오수진님, PD님은 프로그램 중에 도전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신가요? 저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현실 싫은 표정 나오셨어. 이게 왜 어렵냐면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 되면 명확한 인생의 플랜이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고. 여기 앉아있을 때 몰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예상으로 장기 플랜이라는 게 별로 없고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내일 방식당 첫 방인데 그거 잘 돼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사실은 없어요. 뭐 앞으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물론 가끔 생각은 하지만 그것보다는 금세 현실적인 고민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요. 또 후배들이 가끔 이런 질문 할 때도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먼 목표보다는 당장 오늘 할 거, 내일 이번 주에 해야 될 거를 제대로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또 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아. 지금 순간 내가 후배한테 잔소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지금 약간 컨셉이 오늘 나영석 PD님의 인생 상담소이기 때문에 난감하네요. 네. 저도 또 공감을 하는 게 자꾸 공감만 하긴 하는데 진짜 공감하는 게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방송이 한번 끊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네네. 뭔가 어디서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 지금까지 나영석 PD님께서 중간에 이제 방송을 좀 끊어졌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영석 PD님께서 인생 상담에 대한 조언들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빈님 꿈이 없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약간 질문의 결이 되게 다르죠. 네. 근데 이게 저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꿈을 갖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20년 이하의 이렇게 말을 못하겠죠? 지금 과부하 걸리셨어. 네, 지금 머릿속이 좀 과부한데 죄송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꿈을 갖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 제도권 교육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또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떤 꿈을 갖는다는 건 사실 해봐야 알거든요. 이렇게 부딪혀서 해보고 이건가? 또 뭘 해보니까 이건 재미없다. 이거 해보니까 이거 재밌네? 더 하고 싶어. 여기서 어느 수준까지 나 하고 싶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들 18살까지는 학교 다니는 프로페셔널들이지 그거 외에 경험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갖는 거 또는 꿈이 없는 건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는 꿈이 있다고 생각해도 그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확신을 동반하지 않은 꿈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꿈을 가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 보시면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생길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까 정민님한테 또 이야기를 들으면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너무 뭔가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꿈이 없어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막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서 무언가를 부르치는 것보다 아까 말하신 대로 내가 무언가를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딜레이가 되고 있네요. 우리 약간 딜레이 됐다. 인터넷 환경 때문에. 네, 전 익숙하지 않지만 종종 있는 일인가요? 네. 지금 여기 또 화면이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걱정하셨어요. 방송이 아닙니다. 끊겼을까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어떤 태도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당장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 PD님이 이렇게 조언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죠. 네. 네. 박수. 그러고 안녕하세요. 잘 나오고 있다고 지금 확인해 주고 계세요, 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꼭 명심할게요. 아까 지금 조언 구하신 분이 꼭 명심하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니님, 방송국 입사할 때 학과가 중요한가요? 어떤 능력을 키워서 방송국에 입사해야 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니님이 어떤 능력을 키워서 방송국에 입사해야 되는지, 학과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 것 같던데? 혹시 어차피 치면 나오니까 얘기해도 괜찮죠? 저는 행정학과 나왔어요. 행정학과를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행정학과를 왜 가셨어요? 저 아까 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저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대학교를 갈 때,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학교 가면 되는데, 대학교 갈 때 처음으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때 사실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잘 모르겠으면 공무원이 장땡이라고 행정학과 가서 공무원 되라고. 안정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행정학과를 간 거였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고 이제 지금 PD. 그럼 약간 학과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PD 일에 대해서는 사실 학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PD는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좋게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두루두루 아는 게 중요하지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아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서 사실은 학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신문방송, 그러니까 언론 쪽을 좀 졸업을 했는데 저도 한마디를 드리면은 저의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꼭 PD가 되거나 그분들만 PD가 되거나 기자가 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신문방송 학과에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학과에서 PD님이나 이런 훌륭한 너무 좋은 예시가 여기 있네요. 나 PD님도 계시고 하니까 뭔가 킹덕스님 마이크가 안 되나 봐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지. 조정해 주셨대요. 잘 들리세요? 제가 너무 신경 쓰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PD님의 꼼꼼함, 저의 어떤 무신경함. 처음에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오히려 제가 체크해야 되는데 좀 잘해주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들려요. 꼼꼼합니다. 나 PD님. 혜리님, 나영석 PD님 너무 좋아하는데 배워서 너무 좋아요. PD랑 꿈을 갖고 있는데 무엇을 하게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이거 아까 좀 겹치는 질문인 것 같아서 아까 PD님께서 뭔가 이렇게
본인도 계속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도전한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피디님이 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도현님,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나피디님의 프로그램 색깔이 꽤 뚜렷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만드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나요? 제가 옛날에 메시지 중독이었어요. 아, 메시지 중독? 네, 메시지 중독이었어요. 뭔가 전해야 된다라는 강박? 예전에 제가 1박 2일 같은 거 할 때 특히나 막 어떤 제가 의미 부여하면 대한민국에서 나영석이었거든요. 네. 모든 뭐 이런 거에 막 의미 부여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게 그닥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본인이 저희가 굳이 막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거 받아들이시고 본인이 싫어하는 메시지는 안 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굳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특히나 요즘 하는 생각은 제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채널. 네, 유튜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TVN 채널. 네, TVN 채널. 네, TVN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그 순간, 만약에 1시간이면 1시간 그 방송을 보는 순간은 좀, 위안이나 안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순간만큼은 다른 복잡한 거를 잠깐 내려놓고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제가 하는 방송이 대부분 어떤 음식을 먹는다거나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뭘 만든다거나 이런 방송이 제일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 그거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저기 나도 한 번쯤 가보면 좋겠다. 쟤네 만들어 먹는 거 나도 한 번쯤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거길 가거나 실제로 그걸 만들어 먹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맞아요. 굳이 안 하셔도 그 순간 그걸 보는 그 순간만큼은 같이 즐기고 있는 그 기분이 되면 약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종류의 방송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궁금해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장소, 그런 어떤 소재 같은 거를 어떻게 뽑는지. 소재는 아까 얘기가 좀 겹치니까 장소. 그러니까 스페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고창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딱 지역 같은 거를 선택하시는 나피님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검색해야 돼 이거. 검색해서 가장 상위에 뜨는 거. 가장 상위에 뜨는 거. 근데 이제 자료조사 분명히 하고요. 근데 다만 그 검색의 기준은 조금 다르죠. 프로그램마다 굉장히 다른데 예를 들어 삼시세끼 이런 거는 그 계절에 맞는 어떤 농작물이나 풍경이나 이런 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윤식당이나 이런 해외 가는 프로젝트 같은 건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뭘 보고 싶어 할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위안이나 저기서 하는 저런 인생 되게 행복하겠다 즐겁겠다라는 사실은 간접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런 장소들을 많이 찾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라든지 그런 거를 주로 찾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나피디님은 그 카메라에 담기는 어떤 모습들 외에도 그 비하인드를 다 보시잖아요. 그런 관광지에 가서 가장 뭔가 기억에 남는 그리고 추천할 만한 또 이제 곧 여름이니까 여행 갈 시즌이잖아요. 추천할 만한 그런 여행지 있을까요? 있는데 네. 있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저는 사실 네, 얘기하셔도 돼요. 네. 길리라는 데가 그 윤식당 1탄을 인도네시아 길리라는 섬에서 찍었어요. 근데 거기가 정말 바다가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제가 자꾸 머뭇머뭇하는 이유는 저희가 촬영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근처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조금 뭐라고 확 추천해드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 갔을 때 인상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지금 질문하시니까 딱 떠오르셨어요. 그때 풍경이 딱 떠올랐어요. 왜냐면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스노클링 하기 너무 좋고 거기 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섬을 즐기는데 그닥 뭐 고급 관광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숙소, 저렴한 숙소들이 있고 이렇게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되게 자유롭고 좋아요. 다 그냥 자연스럽게 맨발로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다 이런 곳이라 저는 그곳이 되게 인상이 깊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윤식당 처음 찍었을 때도 이제 이서진 씨가 촬영 다 하고 야 하루만 더 있다 하자 너랑 나랑 하루만 더 있다 하자 막 이러셨는데 근데 비행기 표가 이제 바꾸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왔을 정도로 사실은 그때 되게 좋았었어요. 그럼 아까 이서진 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출연자분들이랑 보통 다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세요? 저는 사실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네. 그렇게 막 확 깊게 친해지진 않는데 길게 오래 보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진정하게 그래도 스타일.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서진 씨랑 되게 친한데 네. 뭐 한 저번에 얼마 전에 문자했거든요. 네. 한 5달 만에 문자한 것 같아요. 아, 되게 친한 5달 만에 진짜. 네. 옛날에도 1박 2일 할 때도 1박 멤버들이랑 너무너무 친했는데 네. 설이랑 추석 때 말고는 문자 안 해요. 저는. 아. 전화도 안 하고요. 그냥 잘 살고 있겠지. 너무 잘 그냥. 살고 있겠지. 네. 그쵸, 그쵸. 근데 그렇다고 뭐 마음에 없지 않고 저희 다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서로 친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그 영역 외의 부분은 잘 건드리거나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좀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약간 주변 사람 얘기가 나와서 또 궁금했던 것들, 제가 또 궁금했던 거고 또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건데 아까 또 말씀하시기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떤 아이디어를 디벨롭 해간다고 하시잖아요. 네. 아마 여기 대학생분들이 있으면은 또 구독자들 중에 대학생들도 많아요. 팀플. 지옥의 팀플. 무언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팀플이 뭐예요? 그 과제, 조별 과제. 팀플레이? 네, 팀플레이. 처음 들었어요. 정말로? 진짜로요? 완전. 팀플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되게 기본 단어. 팀플. 처음 들었어요. 빨리 팀플 하나 메모해 놓으시고. 배웠네요. 네. 팀플? 네, 팀플. 네네. 같이 이제 팀플을 할 때 뭔가 그렇게 안 맞거나 그런 어떤 에피소드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감정 상하고 누구 막 그냥 안 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PD님이 리더로서 다루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뭐 종합해가고 의견을 하나씩 도출해가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할 위치가 아닌 것이 PD님이신데요? 이제 저는 요즘 제가 부담스러운 건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네. 왜냐면 저 양반은 뭐 이렇게 이 바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뭐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오히려 답답할 때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근데 대학생 시절 만약에 제가 돌아갔다면 네. 그래서 그런 팀플 네. 팀플. 팀플, 예. 네. 팀플 한다면 글쎄요. 어떤 스타일이셨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스타일 아니면은 얘기 다 들어주면 속으로 막 계속 굽는 스타일 아니면 조금 중간?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도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무언가를 디벨롭 근데 저는 막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누굴 막 그렇게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는 고민하는 시간도 되게 길고 그 약간 판단 장애 같은 게 좀 있어요. 결정 장애?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난 그걸 빨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알지?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금방 자기 취향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그런 기간이 되게 길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같이 팀플이란 걸 하더라도 순간순간 기분이 상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가 저는 늘 처음 드는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이상한 의견이라도 저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보통은 하고요. 대신에 어떤 중지가 모아졌을 때는 굉장히 빨리 실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엄청 빨라요. 근데 그거 모아질 때까지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저 자신에게도 의심하고 그 사람한테도 의심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부분이 잘 모르는 사람이랑
맞아요. 하니까 차라리 잘 아는 사람이면 뭐 이렇게라도 하실 것 같은데 뭐 화라도 내고 막 할 것 같은데 네. 아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죠? 화나네요. 아, 그렇군요. 자를 수가 없네요, 라이브.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스타일 전혀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평화주의자인데 근데 뭐 그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너무 꼰대 같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진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대장이 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대신에 스트레스 받으라고 분명히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의 일이라는 게 이 일이 아니더라도 뭐 어느 회사나 사회생활이라는 게 일정 부분 다 협업 없이는 못 하거든요. 김닥스님도 이런 방송 하시지만 분명히 본인의 어떤 크루들과 협업을 하는 방법을 본인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똑같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가져가시는 방법을 배워 나아가시는 게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노하우라고 딱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들으면서 든 생각이 나피디님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편견 없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건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랑도 약간 여담이지만 저희가 따로 사전 미팅을 또 했었잖아요. 그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만났는데 그때 처음 보는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전 약간 원래 팬이었거든요. 더 팬이 된 거야. 진심만. 신기하잖아요. 그래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 하는 일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무튼 그러고 또 그걸 이제 잘 들어준 다음에 실천력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이거를 추진하는 아까 말씀하신 추진력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해지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 이게 약간 또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쵸? 추진력 중요하게 메모해놓고 다음 질문 좀 들어볼까요? 질문이 엄청 길게 많네요. 되게 빨라요. 혜나님 영상을 편집할 때 무슨 장면을 중점으로 편집을 하시나요? 영상을 편집할 때 어떤 장면 중점으로? 제가 옛날엔 편집을 잘했는데 되게 솔직한 모습을 많이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면 네.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 요즘 시청자들의 취향이나 기호를 저만 해도 이젠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오히려 영상이란 장르는 특히나 젊은 분들이 또 즐기시는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친구들의 감이나 그들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있죠. 편집할 때 보여주는 건 저는 이야기가 좀 살아있는 편집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능이니까 당연히 재미있는 장면을 많이 살리게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신서유기나 이런 프로젝트는 그런 거 위주로 나가고 근데 그닥 재미가 없더라도 밤에 자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또는 아침에 출근할 때 둘이 그런 대화를 나눴다더라 이런 재미없는 장면도 굳이 저거는 필요할 것 같아 붙여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건 그쵸 감정이나 거기서 쌓이는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야기가 거기서 퍼져나가니까 예를 들어 민호가 피우를 놀렸는데 그 장면이 훨씬 더 통쾌하고 재밌으려면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어야 그 재밌는 장면 또는 어떤 장면에서의 감정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다 메모하고 계시죠? 네, 다 메모하고 계시죠? 근데 진짜 저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뭔가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들을 많이 올리지만 그런 어떤 메시지나 또는 이야기 흐름이나 내러티브에 엄청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나피디님의 어떤 프로그램도 좋았고 그게 뭔가 우리가 결이 좀 맞는 그런 엮어가기 결이 좀 맞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단명님, 만님, 헐, 나피디님하고 막 이모티콘 엄청 많이 보였어요. 온라인 이모티콘. 되게 좋아하시네요. 크크크크 웃으신 분들도 있고. 아까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는 얼추 한 것 같으니까.
얘기한 거 외에도 또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찾으신 중요한 게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 웃겨야죠. 웃겨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예능이니까요. 예능이니까 웃겨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웃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제 신서유기나 강식당에서 추구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그야말로 웃음인 거고요. 또는 그 외에 뭐 윤식당이나 삼세끼에서 추구하는 건 재미도 그냥 막 웃는 재미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지그시 보게 만드는 힘이나 이렇게 미소 짓게 만드는 재미도 있잖아요. 저는 재미라는 단어를 정의하라고 하면 그게 웃기는 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 재미라고 생각해요. 되게 다른 정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삼시세끼나 윤식당 같은 컨텐츠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예능이니까 재밌어야죠. 재밌는 거를. 그러면 약간 유튜브를 지금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에서의 뭔가 재미는 또 뭘까요? 너무 다른 영역인가요? 그게 제가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방송, 이 라이브 방송 김닥스님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영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사실 오늘 방송 같은 것도 같이 하게 된 건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러 온 건데 아니죠, 그렇죠. 저좀 전문가시니까.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유튜브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 컨텐츠들의 느낌도 뭔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되게 웃음 위주의 컨텐츠들이 확실히 더 많은 뷰를 얻거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막 더 많은 인기를 끌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천천히 가는 그 메시지가 되게 있는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 힐링 컨텐츠들이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좀 그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걸 해나가고 싶기 때문에 계속 뭔가 이거를 계속 열심히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포인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가 저의 요즘 고민인 것 같아요. 갑자기 고민 상담을 저 했네요.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공감했어요. 그냥. 공감했군요. 저도 늘 고민이거든요. 고민이시죠. 근데 그러면은 피디님은 그 최근에 하셨던 게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그 네네. 예능이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거 되게 보셨다고 손 들고 막 그러시네. 저는 그게 되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많이 안 보셨는데 보신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아니 근데 그래요 저는 그 예능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막 하는 그런 웃음 있잖아요. 이런 즐거움이 아니더라도 그 뭔가 영상과 그 내러티브가 주는 소소한 편안함과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약간 저는 또 느낌이 왔었던 게 유튜브에서도 뭔가 그런 어떤 지금 같은 그 힐링 컨텐츠 제가 만들고 있는 힐링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나피디님의 그 예능을 보고 좀 힐링을 얻어서 이런 어떤 자극적인 영상들보다도 또 그런 영상에서의 매력을 느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그 프로 좋아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좀 냉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인 게 전 누가 나한테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시청률이요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왜 만드느냐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보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저희 같은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숙명인데 이제 저도 모르게 그런 부분보다 내 욕심이 앞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애정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지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만큼 많이 봤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조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반증이 되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숲속 같은 프로그램은 너무 좋아하긴 하고 즐겁게 만들었지만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프로긴 하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시청자가 지금 원하는 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나피디님이라는 그 네임밸류가 있고 명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영상을 계속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부담도 조금 있을 완전 있죠. 저도 약간 그런 게 늘 고민이더라고요. 완전 있어요. 서로 고민 상담하고 네, 있어요. 서로 공감해요. 완전 있고요. 네. 또 괜히 더 뭐 이렇게 부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쯤 있으면 뭐 뭔가 대단한 거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제 고민은 그런 거였어요. 그 제가 음식이나 여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런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맨날 똑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저도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시청자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라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기존의 우리 프로그램의 결이나 이런 걸 좋아하셨던 분들을 어떻게 보면 놓고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AS는 아니지만 계속 그런 거를 그분들이 원하실 때까지는 보여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진짜 방송과 유튜브가 굉장히 다르면서 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시청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 메인 시청자는 구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들이 뭔가 계속 원하는 것들을 AS 해가면서 콘텐츠에 반영하면서 이들이 계속 뭘 원하는지 뭘 보고 싶은지를 생각해 나가는 게 되게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똑같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네, 거의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 플랫폼 매체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런 채널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방송국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어떤 큰 장비, 엄청난 고가의 카메라나 장비가 없으면 방송을 못하는 시절이었어요. 그게 고작 10년 전이에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런 건 꿈꿀 수 없는 세상이었는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모두가 보고 있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마치 한 1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얘기하다 얘기해요? 너무 동일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방송과 콘텐츠 유튜브가. 네, 똑같은 작업을 다른 플랫폼에서 하는 것 뿐이라는. 근데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방송과 유튜브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영석 PD님이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지. 저 채널 하나 있어요. 한번 소개. 그 얘기했던 소개. 창피해서. 피한 시간. 나 PD님의 유튜브 채널. 아니요, 얼마 전에 그거를 저는 이제 개인 방송은 아니고 저희 프로그램 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 예고나 뭐 좀 긴 예고 같은 걸 만들면 방송에서 못 틀거든요. 예고 너무 길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느낌으로 채널 나나나라고 나나나요? 네, 나나나. 채널 나나나라고 있는데 구독. 네. 뭐 아니요, 구독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창피하네요 갑자기. 구독과 알림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그런- 그러면 개인 방송을 하실 생각은 없나요? 쑥스러우신가요? 그게 사람이 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 생기셨어, 네. 아니 근데 그 뭐 개인 방송까지는 아니지만 네. 거기에 이제 몇 개 뭐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강식당 곧 하니까 강식당 예고랑 요즘 민호 씨랑 피오 씨가 강식당 어떤 그 저기 테마송을 만드신 게 있거든요. 그거 제작기 같은 게 간단하게 올라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저희도 이 유튜브라는 환경 또는 개인 방송이라는 환경을 한번 처음 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만들어 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올리면 얼마나 보실까? 이런 걸 올리면 뭐 얼마나 좋아해 주실까?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게 저희는 사실 주업이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올려놓고 까먹고 있다가 한 열흘 있다가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잖아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벌써 구독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 그래도 이걸 보는 사람이 이렇게 있네? 뭐 맨날 늘어난다. 1000명이 넘었어 막 이러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혹시 기다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요즘 갑자기 그만할까?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기프티콘 선물을 또 준비를 해놨었는데 나영석 PD님이 만약에 개인 방송을 하신다면 어떤 채널을 했으면 좋을지랑 나 PD님의 어떤 채널명 장명 센스 있게 지어서 보내주시면 이미 있는데? 그거 말고 개인 방송 채널 개인 방송 채널 그거를 추천해갖고 지금 올려주시면은 10분 뽑아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메일에 그거 있잖아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먹방! 먹방 혹시 아세요? 먹는 거, 먹는 방송. 예, 그럼요. 예. 제가 어제 저도 라이브를 원래 자주 안 하다가 이제 라이브를 좀 해보려고 어제 매주 이제 수요일에 먹방 콘텐츠가 아니라 라이브 콘텐츠를 해보려고 하면서 어제 뭘 할까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음식 먹는 거를 먹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먹으면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 펴서 먹다가 대화하다가 그쵸 이러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먹방 하시는 분이 되게 대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무튼 용스님 나는 영석이다. 채널 이름 나는 영석이다. 이따가 당당한 이름이네요. 당당한 이름. 이따 피디님이 마음에 드시는 거 몇 개를 더 뽑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는 영석이다 마음에 드시나요? 뭐 당당해서 좋네요. 당당해졌다. 용스님. 잠깐 먼저 메일 주소를 한번. 고민해서 선물 준 거예요? 아니요, 여기 오른쪽 지금 상단에 메일 주소를 지금 띄워놨거든요. 여기로 아까 윤스님 이름이랑 핸드폰번호 그리고 아이디 그쵸? 이름이랑 핸드폰번호 아이디 연락처. 이름, 핸드폰번호, 아이디, 연락처 이렇게 적어서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기프티콘은 뭔데요? 커피 기프티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현성님 낭나라 낭낭 나피디. 낭나라 낭낭 패스. 예. 좀 냉정하게. 나가 몇 개인지 너무 헷갈리니까. 패스. 네,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네. 예린님 영석한 일기. 영석한 일기? 모르겠어요. 느낌이 안 와요? 패스. 그리고 오연님 나튜브. 나튜브 어때요? 그냥 저분들 다 드리면 안 돼요? 왜 못하겠어요? 어떻게 몰라요? 아까 맞다. 아까 결정장애가 있다 하셨죠? 네, 있어요. 제가 기프티콘을 주는 이런 행위는 되게 빨리 하는데 그래요? 결정을 못해요. 보통스러우시는 상황? 그러면은 저 하나 그럼 제가 먼저 드릴게요. 범민님 존잘러 나노. 존잘러 혹시 아세요? 나영석의 이중생활 이런 거. 나영석의 이중생활. 그러면은 그분이랑 나영석의 이중생활 아까 어느 분이셨어요? 나트륨? 나뚜르, 나영석의 이중생활, 그리고 아까 존잘러 나노라고 해주신 거예요. 요 세 분께 지금 기프티콘을 드릴 테니까요. 메일 주소로 아까 자기 아이디랑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4명 했거든요. 10개 많다. 우리 한 분만 더 하고 5개 나중에 쓸까요? 네네네. 한 분. 너나 나나 TV. 석서유. 나피드 연대기. 하나 못 뽑아주시죠? 저 모르겠어요. 뽑아주세요. 제가 그럼 하나 뽑을까요? 간지님, 나영석의 신묘한 힘. 나영석의 네, 신묘한 뭐 힘. 좋죠. 요즘 강식당 또 코앞이니까. 코앞이니까 약간 또 홍보를 생각해서 네. 나영석의 신묘한 힘 간지님까지 감사합니다. 네, 핸드폰 번호랑 이름이랑 그리고 자기 아이디 저기 위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이 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심지어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참 네. 그렇죠.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나피디님 채널 이름 짓는 거는 여기서 끝. 이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릴게요. 네 끝이에요. 맞아요. 바로 또 질문 올라오네요. 젠틀맨님 카메라 얘기 좀 해주세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사진 찍기, 영상 찍기 정도거든요. 방송 말고 평소 쓰시는 거나 쓰셨던 거 있으면 썰 좀 풀어주세요. 카메라 얘기, 저 진짜 궁금했어요. PD님은 개인적으로 쓰시는 카메라가 있으신가요? 개인 네. 카메라? 어떤 거 쓰세요? 핸드폰 쓰죠. 누구나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브이로그 찍을 때 아이폰 이렇게 핸드폰으로 많이 찍긴 합니다. 핸드폰이 제일 편하고요. 네. 뭐 사실은
하이엔드는 잘 안 써요. 이런 거 많이 쓰죠. 아 지금 저희 라이브 찍고 있는 저게 카메라도 200D인가? 뭐 그런데 저런 거 되게 200D? 가벼워서 네. 저런 거 쓰는데 보통은 사실 핸드폰 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카메라 감독님들이 이제 하이엔드 기기를 네네. 다루시니까 저희는 굳이 그런 것까지 다루진 않고요. 이렇게 싼 거 써요. 와, 근데 여러분 저도 항상 1인 미디어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장비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그렇게 막 무조건 비싼 장비 엄청 하이엔드 카메라 사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 완전 동의하고요. 그 1인 미디어가 혁명인 이유는 이걸로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진짜. 집에 컴퓨터 있고 이거 있으면 일단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다 핸드폰 있으시죠? 카메라 찍으면서 영상 만들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저도 카메라 쓰는 것 중에서 하이엔드 카메라랑 캐논 저 캐논이죠. 깜짝이야. 캐논 얘기했다가 깜짝이야. 캐논이죠, 그렇죠? 네네. 제가 지금 캐논입니다. 실제로 쓰고 있는 카메라가 캐논 70D 카메라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좋은 거 이제 쓰시는. 비싼 거. 아무래도 이번에 브이로그 영상을 찍으려고 제대로 찍어보려고 저는 카메라를 새로 살 또 생각이긴 했거든요. 핸드폰을 쓰다가. 네네네.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뭐가 이렇게 새로 왜 카메라 사는 것까지 피디님한테 상담하고 있지? 너무 사심을 채우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저 얘기했지만 저는 싼 거 써요. 싼 거,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싼 걸로 가성비 한번 위주로. 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캐논 배고파님 캐논 귀여워요. 이거 약간 좀 독특한 질문인데요, 세연님. 나영석 PD님의 운동 실력은 어떠세요? 개발이에요, 개발. 개발이라. 저는 정말 운동에, 하여튼 제 몸이 제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서 옛날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맨날 1박 2일 옛날에 찍을 때도 막 강호동 씨나 이승기 씨가 막 족구 같은 거 하면 막 끌고 나가면 제가 그거 다 편집하고 방송에 안 나가고 그랬어요. 운동 굉장히 못해요. 좋아하는 운동도 없으세요, 그러면?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 하는 거. 하는 거요? 농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 테니스? 테니스 배우다가 더워서 접었고요. 네. 농구 고등학교 때 잠깐 좋아했고, 근데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하는 게 없네. 요즘 걷기 조금 해요. 걸어오시지 않으셨어요? 요즘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상암동 뚱뚱이 클럽이라고. 상암도 뚱뚱이 클럽이요? 네, 상암동에 사는 뚱뚱이들의 클럽인데 네. 제가 이게 무슨 클럽이냐면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도 음식 같은 방송을 많이 하니까 네.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뭐 무슨 가게가 있는데 거기 라면이 맛있대 뭐 이런 거 있는데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먹으면서 네. 나 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기막힌 아이디어가 어느 날 떠오르는 거예요. 걸어가자. 거기가 어디든 서울 시내 아니라면 걸어가자. 걸어가서 맛있게 먹고 걸어오자. 그게 상암동 뚱뚱이 클럽의 이 설립 취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시간 걸리는 곳이면 점심 먹으려면 이제 한 10시 반쯤 나오는 거죠. 걸어가요. 네. 무슨 맛있게 먹어요. 왜냐면 운동했으니까 맛있게 먹고 또 죄책감을 이제 덜는구나. 하지만 그 죄책감 따위는 돌아오면서 또 걸으면서 또 이제 털어버리는 거예요. 왠지 약간 다음 프로그램 얘기 들은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나 약간 소름 돋았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네, 요즘 재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제가 이거 콘텐츠로 해도 되나요? 만들어 하세요. 다 가지세요. 뭐라 할까? 뚱뚱이 클럽 이래가지고 걸어가서 밥 먹고 네, 막 걸어가서 밥 빵빵 먹고 찍고 걸어오고. 또 걸어오는 거. 네.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 좋죠. 재밌겠다. 우와 여러분 콘텐츠가 생겼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세요. 네,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좋은 아이디어까지. 디어윤님, 나피디님의 취미. 영상이 아닌 다른 거에 흥미를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슬픈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되게 솔직한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저는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슬픈 얘기죠. 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취향의 시대인데 저는 취향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없어요. 갑자기 눈물 좀 닦고 네. 그닥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뭐 하고 싶어 또는 여행 가고 싶어 사람들은 다 제 취미가 여행인 줄 알아요. 여행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예, 그냥 누워 있는 거 좋아하지 어디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테레비로 봐요 여행은. 제일 재밌는 게 홈쇼핑 방송이 제일 재밌어요. 엄청 화려하거든요. 막 말레이시아 뭐 5박 6일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이쁜 그림 막 보여주시고 하시니까 그거 보면서 와 저기 되게 좋다 되게 좋다 이러면서 그럼 최근에 혹시 구매하신 거 있어요? 홈쇼핑으로? 아니 홈쇼핑으로 뭘 사진 않고 그런 여행 방송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나마 취미라고 하면 뭐 만화방 다니는 거? 만화방 다니세요? 알아보지 않으세요? 알아보시죠. 오, 그럼 안녕하세요. 말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만화인들은 서로 존중해요. 좀 존중하시는구나. 만화 보는구나 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약간 방금 진정한 만화인의 어떤 포스가 확 풍겼어요. 그렇죠? 만화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추천할 만화요? 네, 추천할 만한. 만화 글쎄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이거 좀 재밌었다 한번 보세요. 저도 약간 만화 한번 봐보려고요. 추천 받았어요. 아 저는 이렇게 웹툰도 많이 보고요. 뭐 네. 웹툰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냥 간행물로 나오는 그런 만화책 간행본들도 많이 보고 추천할 만한 뭐가 있을까? 아니 웹툰? 저도 웹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 있잖아요. 네. 내가 유튜브 그거 남 보여주기 약간 민망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걸 그치. 봤다는 걸 저 아이가 알면 나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순정 만화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 만화 목록도 약간 그런 어, 게 어. 좀 있는 그래서? 것. 아 좀 고급진 거 볼 걸 이런 질문 받을 줄 알았으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 이런 일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저는 슬램덩크 꼭 보라고 추천해요. 거기 보면 그 진짜 커트의 구성이나 스토리 전개할 때마다 그 네. 배치가 네. 이거는 이쪽 일 영화 쪽이나 뭐 컨텐츠 쪽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물론 만화 자체도 너무 재미있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커트를 배치했는지를 한번 보면 그건 정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멋있는 답변을 위한 만화 슬램덩크. 슬램덩크 한번 속 깊은 얘기하면 너무 창피해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 벌써 이렇게 있구나. 대화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희 뭐 5개 남지 않았어요? 5개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킹닥스로 이번엔 삼행시 짓는 걸로 5분한테 빠르게 쏠게요. 이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봐봐. 다행이네요. 제가 보는 킹닥스 삼행시 아무거나 막 던져주세요. 어렵다 그치? 킹닥스 막 던지세요. 막 드릴게요. 킹닥스님 이렇게 하면은 킹닥스는 한 번에 댓글 하나에 피디님과 나피디님 킴 좋아하세요? 너무 어렵나? 킹닥스님 저렇게도 부르기만 하시네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막 가를 조마조마 막 부르고 계셔. 킹닥스님 잠깐만. 주스님 킹닥스 네. 주스님 드릴게요. 주스님 기프티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성민님, 킹닥스님은 닭고기를 좋아하죠? 스테이크도 좋아하죠? 와. 다들 똑똑하다. 똑똑하다. 성민님 너무 어떻게 똑똑해요. 이렇게 하죠?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이름, 핸드폰 번호, 그리고 아이디. 네, 이렇게 3가지 보내주세요. 주원님, 킹닥스 좋아해요? 닭튀김보다 좋아해요. 님도요? 수가 없지만 재밌네요. 주원님도 보내드릴게요. 3분? 2분 나왔습니다. 수민킴님, 킴 카다시안보다 닥스훈트 같은 나영석 PD님이 만든 스테인 하수비 좋아요. 너무 센스있어. 지금 저희 둘을 다 말이 조금 안 되지만 아울렀어요. 우리 수민님께도 보내드릴게요. 이제 1분 남았죠 지금? 네네. 제가 지금 4분 한 것 같아요. 그죠? 찐빵님, 킹닥스 누나 채널
기프티콘도 다 털었습니다, 저희 지금. 저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텔레비에서도 박명수 씨가 제일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행시를 맞아, 척척척 하다. 얘기하자마자 그래도 이건 못 웃기겠지 했는데 맞아. 웃기시잖아요. 대단하다. 저런 분 진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운명인 것 같아요, 생각해요. 진짜. 피디님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인사? 네네. 일단 제가 뭐 이렇게 개인 방송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드려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말씀도 잘 못 드리고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뭐 좀 아니죠.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일 강식당 첫 방을 해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나프리님 이렇게 또 방송에 모셔가지고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네, 우리 강식당도 다 챙겨봐 주시고 팀닭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한 가지 공지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캐논 유튜브 채널에서 캐논 TV를 새롭게 오픈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또 캐논 TV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갈 컨텐츠 크리에이터 캐논 플러스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캐리에이터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16일까지 모집 중이니까 많이 또 지원해주세요. 하고 싶으신 분들 이 장비 여기 EOS 뭐야 이거 200D2 EOS RP 이런 장비를 다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저희 모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